어머님, 홍삼 저희가 먹으려고 산 건데 허락도 없이 왜 드세요? 그거 비싼 건데 새로 사주실 거예요? 소영아, 나는 네가 나 생각해서 사둔 줄 알았어. 미안하다. 얼마짜리인데? 한 박스에 12만 원이에요. 그거 거의 반 박스 드셨잖아요.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네. 미안해. 내가 돈 줄게. 돈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가 먹으려고 특별히 주문한 건데 왜 허락도 안 받고 드세요? 그럼 뭐 하나 먹을 때마다 다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 거니? 당연하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라고? 네, 저희가 산 거잖아요. 어머님 거 아니고요. 소영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남이라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님 것과 저희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럼 내가 하루 종일 하율이 돌봐준 거는 뭐니? 그것도 남의 일이었나? 그거야 어머님이 자원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제가 언제 억지로 시킨 적 있나요? 자원해서? 나도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사정 봐줘서 온 건데 내가 자원해서 왔다고? 어머님이 안 온다고 하면 안 왔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집에 가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소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이래요? 며느리 집에 와서 함부로 이것저것 먹고. 함부로라고 했니? 내가 언제 함부로 했다고 그래? 지금 이것도 함부로 하신 거 아니에요? 12만 원짜리를 허락도 없이? 그러다가 나한테 밥값도 받겠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하율이 봐주는 돈은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 참 편리하구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세 박영숙 씨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5년 전 명예퇴직을 한 영숙 씨는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유일한 가족인 아들 민수가 전부였습니다. 간호사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으로 마련한 34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영숙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33세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에 영숙 씨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일이었죠. 그래, 어떤 분이니? 언제 한번 만나보자.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해요. 엄마 마음에 들 거예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될 김소영은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MD로 일했다는 그녀는 교양 있고 똑똑해 보였고 영숙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말 많이 했구나.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돈이 운을 뗐습니다. 요즘은 신랑 측에서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어머,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으세요? 저희도 딸 하나 귀하게 키웠는데 신혼집 정도는 받아야 안심하고 시집 보내죠. 며느리 소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 신부 측에서 집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영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살아서 보답할게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에 영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내가 좀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아들이 잘 살면 그게 내 기쁨이야.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안사돈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서 만나네요. 그런데 소영이 임신 소식 들으셨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임신을 했다고요? 아이고,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소영이가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자랑이 영숙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 손주 소식을 며느리나 아들이 아닌 사돈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먼저 알려주지 않은 것을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그랬구나. 축하한다. 어머니, 왜 그렇게 시무룩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근데 이런 소식은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알고 계셨구나. 소영이가 초기라 불안하다고 해서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다면서 친정 쪽은 벌써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시댁에만 알리지 않았을까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영숙 씨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소영아,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도와줄까?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뒀어요. 친정 엄마가 가까운 곳으로 알아봐 주셔서. 그래? 그럼 나중에 집에 와서. 산후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래요. 친정 엄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댁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손주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하유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메시지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기 사진이에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당분간은 직접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 친정 쪽은 매일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로부터 사돈이 매일 들락거리며 손주 본다 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만 다녀올 것 같아요. 엄마, 소영이가 아직 몸조리 중이라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같은 핑계가 반복됐고 영숙 씨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며 쓸쓸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손주를 위해 정성껏 아기 옷을 떠서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넘게 밤잠을 설쳐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옷이었습니다. 우리 하율이 이거 입으면 예쁘겠지. 하지만 다음에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란다 쓰레기 봉투 속에 구겨진 채 버려진 그 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 그거요? 요즘은 다 브랜드 옷 입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입혀요?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요즘 애들은 브랜드 옷이 아니면 안 입혀요. 그거 입고 유치원 가면 소영이가 다른 엄마들한테 무시당해요. 그 웃음소리가 영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는 분명 이 모든 광경을 들었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유리가 돌이 지나면서 소영은 영숙 씨에게 육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하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디 아프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친정 엄마는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영숙 씨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2시간 후 친정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생하셨어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는 사돈을 보며 영숙 씨는 자신이 그저 임시 베이비시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연락해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미용실 예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머리하는 동안만 하율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4시간 동안 손주를 돌봐줬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갑자기 불러서 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와달라고 강요했나요? 오기 싫으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너가 사정이 있고 급한 일이면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서운하다는 거야. 아, 됐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틈만 나면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영숙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소영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율이가 열이 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손주 하율이 해열제 먹였어요. 응,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해열제도 줬어. 체온이 조금 내려갔더라.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육아서에서 본 건데 함부로 해열제 주면 안 된대요. 나도 다 안다. 내가 30년간 간호사 했는데. 어머님 세대와 요즘은 달라요. 소아과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영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본 경험이 육아서 몇 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영숙 씨가 뭘 해도 소영은 요즘은 안 그래요. 라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이 분유는 이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기저귀는 이 브랜드가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님, 하율이 목욕은 이 방식대로 해주세요. 영숙 씨의 모든 것이 틀렸고 오로지 며느리가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중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며느리의 이중잣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머님 집이라고 해도 저희가 사는 곳인데 뭘 하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급할 때는 어머님, 하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연락했습니다. 영숙 씨가 거절하거나 망설이면 혈육인데 이것도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 씨가 아들과 통화하는 중에 전화를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하율이 자는데 전화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구나. 그럼 언제 통화할 수 있을까? 나중에요.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하율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손주를 돌봐주다가 일주일 넘게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한 부탁이 있는데 내일 하율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도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쳤거든요. 희원아, 엄마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율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되니? 엄마,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데가 없어서 부탁하는 거라서. 하루만 봐주면 안 될까요? 알겠다. 대신 올해는 못 봐주니까 저녁에는 빨리 데리러 와야 해. 영숙 씨는 진통제를 챙기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플 게 뻔했지만 내 손주인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타주고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네요. 하루 종일 하유리를 돌보느라 영숙 씨는 지쳤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속이 무척 허했습니다. 하유리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진통제라도 먹으려고 물을 찾는데 식탁 위에 홍삼 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 먹으라고 사둔 건가? 영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홍삼을 사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허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몸보신 하라고 사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려고 홍삼 젤리를 먹었습니다. 달콤하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피곤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했습니다. 소영아, 외출 잘했다 왔니?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홍삼 어디 갔어요? 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점심때 하유리 재우고 좀 허기가 져서 먹었어. 그 순간 소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먹으려고 산 건데 허락도 없이 왜 드세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봐주고 난 후 듣는 말이 이것이라니. 그거 비싼 건데 새로 사주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영숙 씨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봐주고 나서 듣는 말이 이것이라니. 소영아, 나는 내가 나 생각해서 사둔 줄 알았어. 미안하다. 얼마짜리인데? 한 박스에 12만 원이에요. 그거 거의 반 박스 드셨잖아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것이긴 했지만 이렇게 따질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네. 미안해. 내가 돈 줄게. 돈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가 먹으려고 특별히 주문한 건데 왜 허락도 안 받고 드세요? 영숙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뭐 하나 먹을 때마다 다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 거니? 당연하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라고? 영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가 산 거잖아요. 어머님 거 아니고요. 소영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남이라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님 것과 저희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하율이 돌봐준 거는 뭐니? 그것도 남의 일이었나? 그거야 어머님이 자원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제가 언제 억지로 시킨 적 있나요? 자원해서?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사정 봐줘서 온 건데 내가 자원해서 왔다고? 어머님이 안 온다고 하면 안 왔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집에 가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소영의 말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이래요? 며느리 집에 와서 함부로 이것저것 먹고. 함부로라고 했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함부로 했다고 그래? 지금 이것도 함부로 하신 거 아니에요? 12만 원짜리를 허락도 없이? 그러다가 나한테 밥값도 받겠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하율이 봐주는 돈은?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 참 편리하구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영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홍삼 몇 개 먹는 것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별개예요. 어머님도 사회생활 하셨으면 아시잖아요. 남의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남의 거라고 또 그러네. 이때 주차하고 온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진 것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소영아, 왜 그래?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우리 홍삼을 허락도 없이 드셨어요. 12만 원짜리 거의 반 박스를. 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비싼 거를. 민수야, 너도 그런 식으로 말할 거니? 영숙 씨는 아들마저 자신을 나무라는 것 같아 더욱 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너도 내가 남의 거 훔쳐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 소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훔쳐 먹었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허락받고 드셨으면 됐는데. 허락?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한테요. 저희가 사서 저희가 먹으려고 둔 거니까.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루 종일 하율이 돌봐주고 배고파서 간식 몇 개 먹었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 거야. 구박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어머님도 상식이 있으시면. 영숙 씨의 눈에 불이 났습니다. 상식을 말하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홍삼 몇 개 먹었다고 따지는 게 상식이니? 그거야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영숙 씨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좋아서 한다고 했니? 그럼 싫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싫으면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나요? 영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말 안 할게. 내가 그렇게 나오면 네, 그러세요. 저희도 다른 방법 찾을게요. 시터 구하든지 어린이집 연장 보육하든지요. 영숙 씨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나한테 부탁했어? 어머님이 할머니니까요.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았죠.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율이는 어머님 손주니까 당연히 봐주셔야 하는 거고, 홍삼은 저희가 돈 주고 산 거니까 다른 거예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너 정말? 그때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거지예요? 남의 거 함부로 드시고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온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산 집을 아들에게 준 자신이 거지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지라고? 거지라고 했어? 영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말실수? 말실수가 아니야. 너 진심이었지? 영숙 씨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거지 맞다. 너네들 집 사주고 거지 된 거지? 엄마, 진정해요.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영숙 씨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저 박영숙입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엄마!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숙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이런 결정한 게 아니거든.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어.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내쫓으시려고요? 그 순간 영숙 씨는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홍삼값 줄게. 대신 너네들도 지금까지 하율이 돌봐준 값은 너네들이 계좌로 붙이거라. 대신 내가 이 집 월세 값은 안 받을 게단 너네들이 한 달 안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어머님,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3번, 2년 동안. 계산해보니 얼마 안 되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영숙 씨는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소영 앞에 던졌습니다. 자, 홍삼값이니 이거 받고 더 좋은 거 사 먹어라.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며느리 소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정신? 그래 이제서야 정신 차렸어. 영숙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쯤 하시고 전화 내려놓으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영숙 씨는 냉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방금은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본성이야. 내 진짜 모습이라고. 영숙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 팔리면 한 달 안에 나가? 그때까지 거지 소리 안 들으려면 나도 안 오고 너희도 연락하지 마. 어머님, 잠깐만요. 소영이 영숙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하율이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봐주셔야죠. 영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율이도 어머님만 찾는다고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는 너가 다른 방법도 있다 하지 않았니?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영숙 씨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족? 방금 전에 나보고 거지라고 한 사람이? 웃겨 죽겠구나. 코미디가 따로 없어.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영숙 씨는 소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의 거먹었다고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어머님, 하율이 생각해서라도. 하율이는 내가 키워. 거지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소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나한테 묻니? 자, 이제 따져보자. 이제는 누가 거지지? 영숙 씨는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참 한심한 아들이더라. 엄마, 내 와이프가 내 어머니한테 거지라고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 집 사준 어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도 이제 너희랑 진짜 남이 되어줄게. 영숙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지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바래?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집 하시면 안 돼요. 영숙 씨는 한 통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갈 거야.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해. 곧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저희 내쫓을 생각인 거예요? 그동안 살게 해준 거지 그게 어떻게 내쫓는 거니? 엄마, 소영이가 미안하다고 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뭘 용서해? 거지 소리 한 거?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야. 너희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나온 거야. 엄마, 됐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그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파시는 거예요? 아들분은 어쩌시고요? 아들이요? 이제 남남이네요. 저녁에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애들이 어디로 가요? 사돈 따님이 저한테 남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왜 남한테 집을 줍니까? 뭐요? 소영이가 그런 말을. 그럼 모르셨어요? 따님 교육 어떻게 시키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따님이 처음부터 저를 우습게 봤어요. 집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육아도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영숙 씨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삼 몇 개 먹었다고 거짓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사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돈 따님이랑 잘 사세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부부는 정말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멀리서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소영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어머님,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본성이었어. 나를 거지 취급한 거? 정말 죄송해요. 영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생각해봐.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거라. 이제 정말 남이야. 영숙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영숙 씨는 조용한 곳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지 소리까지 들어가며 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 때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홍삼을 보게 됐습니다. 영숙 씨는 주저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그렇게 영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거지도 아닌 당당한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